자, 4번 봅시다. 자, 합이 15이고 차가 3인 두 개의 자연수가 있대요. 자, 이 두 자연수를 뭐 당연히 x랑 y라고 둘 텐데, 일단 합이 15라는 것은 자, 이렇게 그냥 쓰면 돼. 그치?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차가 3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요 x-y는 3 이렇게 하고서 x가 y보다 큰 숫자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저걸 저렇게 가정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x가 큰지 y가 큰지를 뭐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x가 y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차가 3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근데 이제 원래 차라는 것은 내가 여기다 썼듯이, 자, 이게 바로 x와 y의 차라는 것의 정의야, 정의. 응? x-y를 하고 절대값을 씌운 건데 x가 y보다 크다라고 하자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풀면 돼요. 두 자연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두 식을 더하면 2x 이퀄 18. 자, x는 9. 자, x가 9가 됐으니까 y는 얼마예요? 3이니까 6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x 9, y는 6 해서 두 자연수를 구했죠. 자, x가 y보다 크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 저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설명 안 하고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조금 문제가 정확히 푼 거는 아닌 게 되거든. 자, 5번. 자, 이거 5번 문제 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선생님 전공 분야거든. 전공 분야인데, 자, 속력이 일정한 배가 있어요. 속력이 일정한 배야. 일정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속력이 일정하다. 얘가 배가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빠르게 갔다가 어느 순간 다시 느리게 갔다, 뭐 이게 아니라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는 배가 있다는 뜻이야, 이게. 자, 그랬을 때 거리가 35km짜리인 강이 있답니다. 자, 강을 그려야지. 자, 강이 이렇게 있는데 35km짜리인 강이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표현을 안 했는데, 요거는 거슬러 올라갈 때고 이거는 내려올 때라고 돼 있어. 자, 이 두 말의 뜻 알죠? 알아요? 자, 강물은 항상 흐르잖아. 이제 바닷물은 뭐 해류나 이런 거 뭐 복잡하게 있는데, 강물은 항상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죠. 그래서 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어디가 상류예요? 이쪽이 상류지. 그리고 이쪽이 하류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슬러 올라갔대, 이 배가. 자, 그럼 배가 있는데, 자, 이 배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거리가 35km짜리 강이야. 자, 거슬러 올라갈 때는 물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원래 배의 속도만큼을 내겠어요? 못 내겠어요? 못 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지금 가정을 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치? 문제 나왔죠? 강물의 속력이 일정해야 돼요. 자, 강물도 원래는 어때? 지점에 따라서 속력이 좀 다를 수 있지. 어디는 좀 빠르고, 강물이 이게 보통 이렇게 좁아지면은 좀 빠르고, 넓어지면 좀 느리고 좀 그렇죠. 자, 근데 아무튼 강물의 속력은 이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가지를 세워야 되는데, 자, 배의 원래 속력을 x km/c 이렇게 놔둬봅시다. 배. 그러니까 강물이 잔잔하다면, 흐르는 물이 아니라면 배가 x km/c로 항상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을 y km/c 이렇게 이제 보자는 거죠. 자, 이 방향으로 흐르는 강물의 속력이 y km/c 저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배가 거슬러 올라갈 때는요, 땅에서 배를 봤을 때는 어떤 속력이 나올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x에서 y를 뺀 것만큼의 속력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강물이 시속 1km로 쭉 흐르고 있어. 근데 배는 시속 5km의 원래 속도를 가지고 있어. 그럼 땅에서 바라봤을 때는 배는 5에서 1을 뺀
4km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시속.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배의 속력은 거슬러 올라갈 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야. 배의 속력이. 자, 그런데 이번에 내려올 때는 배가 여기 있다가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강물이 흐르는 거에 얘 배가 얹혀져서 가는 셈이지.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겠어요? 느려지겠어요? 빨라지죠. 그 너희들 공항에서 움직이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뭐라 그러지? 움직이는 보도 있잖아. 아, 무빙워크. 그 위를 걸어 다니면 원래 걷는 것보다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라서 얘는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y 킬로미터 퍼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건 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바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 근데 바람은 조금 복잡하긴 하네. 아무튼 거슬러 올라갈 때 이만큼, 내려올 때 이만큼의 속력을 갖게 돼요. 자, 이제 시간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되는데, 자, 시간은 어떻게 해야지 계산해서 나오지? 움직인 거리를 뭘로 나눠야 된다? 속력으로 나눠야지만 걸린 시간이 나오죠. 그치? 자,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때는 35km라는 거리를 뭘로 나눠야 된다? x-y로 나눴을 때, 자, 1시간 45분이에요. 그럼 1 플러스, 4분의 얼마? 4분의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3이죠. 45분이니까. 45분은 4분의 3시간이잖아. 45분. 45분. 자,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이잖아요. 4분의 3시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때는 똑같은 35km를 x 플러스 y라는 속력으로 내려와요. 그랬을 때 1시간 15분이니까 이거는 1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죠. 뭐 한꺼번에 가분수로 표현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자, 이거를 내가 그대로 약간 시간으로 옮기는 뜻으로 이렇게 쓴 거야. 1 플러스 4분의 3, 1 플러스 4분의 1시간. 자, 이렇게 됐어. 자, 분모에 지금 x-y, x 플러스 y가 들어가 있지만 이쪽으로 곱하고 이쪽으로 곱하면 이거 1차 연립 맞죠? 그치? 자, 이제 곱해볼게. 자, 35는 x-y가 여기 곱해질 건데 이거 4분의 7이잖아. 그래서 4분의 7에 x-y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식은 35는 4분의 5죠? 4분의 5에 x 플러스 y 이거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물어보는 게 정지한 강물에서 배의 속력이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치? x 값을 물어보는 거야. 자,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우리 힘든 표정 좀 하지 말아요. 보고 있기가 힘들어. 자, 요거 양변에 4배 하면은 4, 5, 20, 4, 3, 12 140이죠? 맞지? 7x 마이너스 7y. 자, 마찬가지 140 이퀄 5x 더하기 5y예요. 이거 5로 한번 나눠볼 수 있지. x 플러스 y는 5, 20, 5, 8, 40. 요건 7로 나누면은 x 마이너스 y는 7, 2, 14. 자, 이렇게 해서 풀기 딱 좋은 식이 나왔지. 자, x를 구해야 되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x를 구하려면 y를 없애는 게 좋으니까 두 식을 더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잘 안 보이지? 여기다 쓸게. 자, 28, 20 더해서 48 이퀄. 자, y 마이너스 y 사라지고 2x가 되겠네. 자, 따라서 x는 얼마다? 24km per c. 자, 끝났죠? 자, 이 강물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면 돼요.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원래 자기의 속도에서 강물의 속도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을 타고 내려올 때는 자신의 속도에서 강물의 속도를 더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 보자. 이번에 요 일 문제 확실히 정복을 합시다. A, B 함께 일을 해서 8일이 걸리는 어떤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는 그냥 동일한 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어떠한 일이 있는데 뭐 인형 눈알 붙이기일 수도 있고 뭐 시험지 채점하는 걸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인데, 자, A가 4일, B가 10일 따로따로 일해서 이 일을 끝냈대요. 자, 그럼 이미
식이 2개 나올 거라는 거 예견이 되지 않냐? 첫 번째 거에서부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요거 함께 일해서 8일 걸린다. 그 다음에 둘이 따로따로 일했을 때 4일, 10일 걸린다. 여기서 식이 하나가 더 나올 거야. 자, 그랬을 때 B 혼자는 며칠 걸려서 이 일을 끝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문제가. 자, 여기 봅시다. B 혼자 며칠 걸리겠느냐? 이건데, 자, 저번에 일의 양을 뭐로 놓는다 그랬어요? 숫자 1로 놓는다 그랬죠. 기억나요? 자, 이런 방법은 좀 외운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냥 익혀놔야 돼요. 방법 자체를. 그냥 이 문제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내가 천재적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봐서 저런 최적의 방법을 바로 생각해내서 푼다? 이런 일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1000명 풀리면 1명 풀까 말까야. 오케이?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방법을 익혀놓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랄까요?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려면 방법을 좀 익혀놔야 되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방법을 익히는 것도 잘 이해하고서 익히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드립다 외우는 건 진짜 아니죠. 그거는. 자, 1을 갖다가 숫자 1이라고 놔둬요. 그리고 A가 그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 이렇게 놔두자는 거죠. 맞아요? 자, X, Y를 내가 어떻게 놔뒀다? A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놔뒀고 저 X, Y는 A, B라는 사람은 항상 똑같이 X만큼 일을 하고 항상 Y만큼 일을 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면 A와 B가 동시에 일하니까 하루에 X 플러스 Y만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쵸? 하루에 X 플러스 Y만큼의 일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며칠 동안 일이 된 거야? 8일 동안 일을 해서 저 일을 끝냈죠. 저거 이해돼요? 둘이 동시에 일을 하니까 하루에 X 플러스 Y만큼 일을 했는데 8일 동안 일을 해서 끝냈다고 했으니까 자,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에다가 일수를 곱하니까 전체 일의 양 1이 나왔어요. 숫자 1.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A가 4일. 그러면 A에 의해서 한 일은 4X만큼의 일을 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B에 의해서 한 일은 자, B는 10일 걸렸다고 했으니까 10Y만큼의 일을 했겠죠? 해서 다시 또 합쳐서 1이 나왔어요. 그치? 자, 그러면 B 혼자 며칠 걸려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Y를 먼저 구해야 돼. B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거 먼저 풀어봅시다. 자, 8X 더하기 8Y인데 똑같이 1이죠. X를 없애기 위해서 위에 거 8배 해봅시다. 그래서 8배 해서 밑에다 쓸게. 8X 더하기 8배 하면 80Y 이퀄 8 해서 두 식을 뺄 거예요. 자, 이거랑 이거 빼는 거야. 자, 그럼 X는 사라지지? 그 다음에 8Y에서 80Y를 뺐으니까 72Y 나오겠죠? 마이너스 72Y. 그 다음에 1에서 8 뺐으니까 마이너스 7 나왔어요. 뭔가 이상하다. 맞게 했나요, 지금? B 혼자 며칠이 걸리겠느냐 했는데 Y가 지금 이러면은 72분의 7 나오지. 맞죠? 72분의 7이면은 우리 이거 답을 어떻게 한다 그랬지? 역수를 취하면 답이라 그랬어요. 역수를 취하면 답인데 자, 일단 7분의 70이 안 나눠 떨어지는 숫자 나왔어. 그럼 얘를 갖다가 해보면은 10점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자, 그러면 10일 만에는 끝낸다는 얘기, 못 끝낸다는 얘기야? 못 끝내죠. 10이 좀 넘어가니까. 그래서 11일 걸려서 끝낸다 이거거든? 이거 맞아요? 답? 아니에요? 어디가 틀렸지? 4일. 함께 8일 걸려서 끝낸다. 4일 10y 해서 1. 저거 응. RX 2 곱하는 미안 얘들아. 내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2 곱하니까 20y죠. 2 곱하니까 2. 자, 빼내면은 마이너스 12y는 마이너스 1. 요게 맞죠? 12분의 1인데, 오, 대충 값은, 자, 11일이 아니고 그러면 얼마다? 몇째? 12일. 12분의 1의 역수니까 12일이 답이죠? 맞아요? 자, 여기 집중하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자, 지난해 A 제품, 이제 어떤 공장이 있어? 어떤 공장이 있는데, A 제품과 B 제품을 합쳐서 2,000개를 생산한 어떤 공장 혹은 뭐 회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인데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합쳐서 2,000개를 생산했대요. 자, 그런데 올해 자, 아이폰 11은 더 인기가 많아져서 6% 더 많이 생산을 했고 11 프로는 너무 비싸가지고 7% 감소시켰어. 그랬더니 전체적으로는 제품의 양이 3개가 증가를 했대요. 문제 이해되냐? 문제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올해 B 제품 이것의 생산량은 몇 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 이걸 미지수를 세워야 되는데, 자, 미지수를 세워야 되는데, 얘들아, 너네 XY 말고 AB라고 세워도 크게 상관없죠? 그치? AB라고 세워볼게. 자, 지난해 기준이에요. 지난해 기준으로 A 제품의 생산량을 스몰 a, B 제품의 생산량을 스몰 b라고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식은 뭐 너무 쉽지? AB 합쳐서 얼마? 2,000. AB 합쳐서 2,000이에요. 자,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런 식의 비율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너희들 대학교 시험 볼 때까지 나올 거야. 계속 비율 문제는. 자, 그럼 올해 A 제품은 6%를 증가시켰대. 그러니까 생산량을. 오케이? 생산량을 6%를 증가시켰대요. 그럼 올해 A 제품의 개수는 몇 A라고 써야 돼요? 100분의 106A. 맞아요? 이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B 제품은 7%의 감소가 있었대요. 생산량이. 그러면 B 제품은 몇 분의 몇 B라고 써야 될까? 100분의 자, 7%가 감소됐으면 이거 아닐까요? 93B. 저거 이해돼요? 100분의 93B야. 자, 이게 3개가 증가됐다고 했으니까 2003 이렇게 써야 되겠죠.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자, 증가된 양과 감소된 양을 도합해서 3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증가된 양은 6%니까 100분의 6A, 그 다음에 감소된 양은 7%니까 이것을 마이너스 100분의 7B 해서 도합 3개가 증가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같은 식입니다. 자, 그래서 뭐 숫자가 작으니까 이게 좀 더 좋겠네.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거는 양변에 100을 곱하면 6A 마이너스 7B는 3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A 플러스 B는 2000인데 자, 역시 지금 B 제품의 생산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를 소거해야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요거 6배, 6배, 6배 해볼게. 자, 6A 플러스 6B 이퀄 6, 22, 12,000이죠. 자, 해서 빼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이 식은 내가 지금 버렸어요.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자, 밑에 식으로 쓴 거야. 자, 해서 이걸 계산할 건데 뭐 빼야 되겠지. 자, 빼면 돼요. 자,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봅시다. 6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다 쓸게. 13B 이퀄 자, 12,000에서 300을 뺐어요. 자, 12,000에서 300을 뺐으니까 11,700인가? 우와, 이거 나눠 떨어지나? 13 8, 3, 14 8, 1, 8 900? 9, 3, 27 9, 1, 5 그러네. 자, 딱 나눠 떨어지네요. 자, 900이죠. 그래서 900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저게 아니죠. 얘들아, 스몰 b는 아까 내가 뭐라고 놔뒀냐면 지난해 생산된 B 제품의 양이에요.
그래서 올해 생산된 비제품의 양은 요거를 계산해 줘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100분의 93에 B. 아까 B가 900이 나왔어. 그래서 900. 이렇게 지어주면 9, 93, 27, 99, 81. 81이니까 837개가 답이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8번 지금 됐습니다. 자, 9번. 그래서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널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기차가 길이가 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차가 이제 앞머리를 이렇게 디미는 시점부터 꼬리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지. 저 그림 이해되죠? 그치? 머리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꼬리가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까지의 시간. 자, 이게 바로 저기 말하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250m짜리 터널을 지나는 데는 10초가 걸렸고 1300m짜리 터널을 지나는 데는 45초가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요 뭐를 갖다가 일단 미지수로 놔둬야 될까? 기차 길이겠지. 자, 기차 길이를 xm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250m짜리 이게 근데 연립방 정식이 되나? 자, 250m짜리 터널을 지나는데 10초가 걸렸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250m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250m니까 자, 이 터널을 지날 때는 기차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몇 미터가 되는 거야? 250 더하기 x 250 더하기 x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머리부터 머리까지를 재든지 꼬리부터 꼬리까지를 재든지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머리부터 머리까지 잰다 그러면 여기까지 길이를 갖다가 기차가 움직인 게 되는 거니까 250에다가 x를 더하는 거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얘들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자, 이게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라는 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 250m짜리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기차의 속도가 안 변하고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300m짜리 터널을 지난 동안에도 속도는 안 변하고 일정해요. 그런데 이때랑 이때의 속도가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내가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일정하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자, 이 터널을 지날 때나 이 터널을 지날 때나 속도는 항상 같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 그런 면에서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같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보세요. 이 식 하나만으로도 x값이 그냥 계산돼서 나오죠. 그렇지 않냐? 250 플러스 x만큼 움직이는데 10초가 걸렸대. 응? 10초가 걸렸대. 그러면은 기차의 속도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y 미터 퍼 뭐라고 해야 될까? 초당이니까 세크 이렇게 이제 나눠보죠. 그러면은 250 플러스 x만큼의 길이를 움직이는데 자 y라는 속도로 이렇게 움직인 거죠. 아, 근데 내가 착각한 것 같네. 이거는 여기도 y 미터 퍼 세크고 여기도 y 미터 퍼 세크를 보는 게 맞네요. 쏘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이때랑 이때랑 속도 같아요. 둘 다 y 미터 퍼 세크, y 미터 퍼 세크로 놔두자고. 자, 그럼 첫 번째 터널을 통과한 동안에는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죠. 자, 250 플러스 x를 y로 나누는데 얘가 자 10초야. 근데 항상 단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거 10이라고 그냥 쓰면 되지. 왜냐하면 속도 자체를 내가 y 미터 퍼 초라고 지금 놔뒀거든. 그래서 10이라고 그냥 놔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1300에다가 x를 더한 다음에 y로 나눠주면은 이번에는 45다. 자, 이렇게 놓고서 풀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는 기차의 길이를 물어보기 때문에 y를 소거하는 게 좋겠지. 자, 일단 이게 분수식이기 때문에 식을 조금 바꿔보면 여기다 쓸게요. 자, 250 플러스 x는 10y
1300 플러스 x는 45y야. y를 소거해야 되죠. 그렇죠? y를 소거해야지 x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각각 몇 배씩 해주는 게 좋을까요? 10과 45의 최소 공배수가 90이죠. 90. 그치? 그래서 위에 거는 9배. 95, 45, 92, 18 플러스 9x는 90. y. 밑에 거는 2배 하면 되지. 2600 플러스 2x는 2배 하면은 9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뺍시다. 자, 빼면은, 자, 2600에서 2250 빼면은 얼마예요? 350이지? 마이너스 350이 되겠고, 9x에서 2x 빼서 7x 이퀄 0. 그래서 7x는 350이고, x는 50이죠. 자, 이렇게 되겠지? 아, 기차의 길이구나. 미터. 단위는 그냥 미터라고 쓰면 되겠네. 자, 50m짜리 기차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처음에 내가 말한 거 실수했어. 자, 이거랑 이거 같은 속도로 그냥 보면 돼요. 이해되죠? 자, 이 기차 문제 아주 잘 나와요. 터널에 대해서 완전히 머리에서 꼬리까지 다 통과했을 때, 그때가 이제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보는 거야. 10번. 자, 우리 나이 문제 또 나왔는데, 여기다 풀어볼게. 자, 현재 삼촌의 나이는 준희의 나이의 2배. 자, 삼촌이 있고요. 자, 준희가 있어요. 자, 현재 삼촌의 나이는 준희의 나이의 2배. 자, 각각의 나이를 현재 나이를 x랑 y라고 하면은 삼촌의 나이는 준희의 나이의 2배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8년 전에는, 자, 8년 전이야, 이번에는. 삼촌의 나이가 준희의 나이의 6배였다. 자, 8년 전이니까 각각 나이에서 8을 빼야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했을 때 준희의 나이의 6배다라면은, 자, 준희 나이에다 6배를 한 게 삼촌의 나이랑 같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그때 삼촌과 현재 삼촌과 준희 나이의 합, 즉 x 플러스 y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예요. 간단하죠,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x는 2y고 요거는 x 마이너스 6y는 자, 마이너스 48 플러스 8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0 되겠죠.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요거는 대입법이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x가 2y랑 같으니까 자, x에다 2y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2y 집어넣으면 2y 마이너스 6y니까 마이너스 4y 이퀄 마이너스 40 y는 10. 자, y가 10이 됐고 x는 10 집어넣으면 20. 요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30이 답이 되겠네요. 뭐 할만하죠? 응? 자, 10번.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소금물 문제. 자, 10%의 소금물 xg, 30%의 소금물 yg. 자, 중요한 것은 항상 뭐의 양이다? 소금의 양이다. 자, 소금의 양이 중요하다고 했어. 자, 그럼 이제 소금의 양 기준으로 식을 세워 볼 건데, 일단, 소금물의 양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소금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식을 세우는 것 같아. 이거는 다 알지 않겠냐? x 더하기 y가 해서, x 더하기 y가 돼서 200g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얘네 둘이 합쳐진 게 이 200g 소금물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과 같다.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자, 10%의 소금물 안에는 소금이 몇 그램 녹아있어요? 10분의 1 xg이 녹아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그 얘기 했는데 10%란 농도는요, 이 소금물 안에 10%가 소금이다 이 얘기야. 그렇지 않냐? 퍼센테이지는 너네들 잘 귀에 들어오지. 10%가 무슨 뜻이다 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yg 중에 30%가 소금이라는 뜻이니까 10분의 3 yg이 소금이에요. 맞죠? 그래서 10분의 1 x 더하기 10분의 3 y 이퀄. 자, 그 다음에 15%의 소금물 200g이니까 즉 이 200g 안에는 15%가 소금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소금이 몇 그램? 소금이 몇 그램?
30g이죠. 자, 이런 거 막 100분의 15 곱하기 200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15%가 100g 안에 15%면 15g이었을 거 아니야. 200g이면 2배니까 이거의 2배에서 30g 이렇게 생각하죠. 응? 보통 이걸 갖다가 뭐 170g 이런 식으로 안 주거든 잘. 200g이면 200g, 300g이면 300g 이런 식으로 주지. 자, 그래서 100g의 2배니까 15 곱하기 2에서 30g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소금의 양은 30g이 됐어요. 자, 하면 x 플러스 y는 200이고 요거 이제 10배씩 해줘야 되겠지? x 플러스 3y는 300. 자, 이거랑 이거를 연립하면 돼요. 자, 어차피 지금 x, y 둘 다 구해야 되지. 그래서 뭘 먼저 풀든지 상관이 없어. 뺄게. 자, x에서 x 빼니까 사라지고 y에서 3y 빼니까 마이너스 2y 이퀄. 자, 200에서 300 빼니까 마이너스 100. 자, y는 얼마? 50이죠? 그치? 자, 그럼 x는 얼마? 150. 이게 답이지. 해서 10%의 소금물은 150g이었고요. 30%의 소금물은 50g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11번이고 다음에 12번. 여기 보면은 두 식품 A, B를 100g씩 섭취했을 때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1g이 아니라 100g씩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과 탄수화물의 양이에요. 그치? 그래서 열량은 이제 킬로칼로리 단위고 탄수화물은 그램 단위인데 얘들아 이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기에 적절한 단위가 킬로칼로리예요. 칼로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칼로리는 너무 작은 양이거든. 근데 인간이 활동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열량, 필요한 열량은 보통 킬로칼로리 단위로 써야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자, A는 A 식품을 섭취하면 100g당 300kcal의 열량이 나오고요. 탄수화물은 10g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거를 내가 1g당으로 바꿔야지 좀 덜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냐? 그럼 얘는 1g당으로 바꾸면은 3kcal의 열량, 5kcal의 열량, 얘는 10분의 1g, 얘는 10분의 16g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저거 이해돼요? 1g당으로 바꾸면은. 자, 그러면 이제 A, B 두 식품만을 섭취해서 자, 100kcal의 열량을 얻고 싶고 33g의 단백질을 취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A 식품은 몇 g을 섭취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 식품의 섭취량을 Xg, B 식품의 섭취량을 Yg 뭐 이런 식으로 놔둬야 되겠지?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식을 세워보면 열량 기준으로 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이제 3x랑 5y만큼의 열량이 얻어지겠죠.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1000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식 하나.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탄수화물 10분의 1 x 10분의 16 y를 섭취를 해서 33이 나오고 싶은 거죠. 맞지? 자, 이제 A 식품의 양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Y를 소거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죠, 지금? 자, 일단 좀 계산해 볼게. 자, X 10배 이거 10배 하면은 16Y는 330 나왔어요. 자, Y를 소거하려면 꽤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이때는 y를 직접 소거하는 것보다 x를 소거한 다음에 나중에 y를 구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아니, x를 소거한 다음에 y를 먼저 구하고 나중에 x를 구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식 3배 해볼게. 3, 6, 18, 3, 1은 3. 3배 하면 990이죠.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을 해봅시다. 자, 이쪽 개수가 더 크니까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뺄 거예요. 48에서 5 빼면은 43y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990에서 또 왜 이러냐, 나 미치겠네. 990에서 1000을 빼면 y가 음수가 나오는데 이래버리면은 1000kcal이고 10분의 1x 얘들아 이거 틀렸지?
이게 아니라 100분의 16이죠. 그치? 얘는 10분의 1이 맞아요. 100분의 10일 테니까. 그래서 요게 자꾸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데 100분의 16이고 그럼 얘는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지워야지. 자, 100배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10x 16y는 100배 하면 3300이죠. 자, 이렇게 됐어. 자, 해서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x 소거하기도 좀 되게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y를 바로 소거를 합시다. 그럼 16하고 5의 최소 공배수 얼마가 되겠냐? 80이죠. 80. 그러니까 바로 16배, 5배에서 그냥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16배 하면은 48x 나온 거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16배 하면은 65, 30, 80이지? 자, 16배 16,000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5배 50x 5배 80y 이퀄 5배 535 535 이거죠. 자, 해서 뺄 거야. 자, 빼면은 마이너스 2x 이퀄. 자, 이것을 빼면 마이너스 500이죠. 자, 따라서 x는 250g. 바로 250g을 답으로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A식품의 양. 13번은 아마 저 밑에 것 때문에 질문한 거 아닌가 싶네. 그렇지 않냐? A를 B로 나누면 몫이 7, 나머지 4. 저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얘들아? 저거 우리 초등학교 때 좀 했던 거지? A를 B로 나누면 몫이 7, 나머지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저렇게 되는 거 알고 있나 다? B로 나누면 몫이 7, 나머지 4. 이게 우리 나눗셈 할 때 검산하는 식이었죠. 그치? 나눗셈이 제대로 됐는지 검산하는 식이었고, 그다음에 합이 116이니까 A 플러스 B는 116. 요거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요거는 풀이는 생략할게요. 우리. 요거 연립방 정식 이제 우리 많이 풀어봤으니까 저 처음에 요식. 그러니까 A를 B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를 4다. 나머지가 4다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 바로 들어갈게. (15번) 거리가 25km인 두 지점을 사이를 처음에는 시속 6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8km. 자, 처음에 시속 6km로 걷다가 그 다음에는 시속 8km로 뛰어간 건가? 뛰어갔더니 4시간이 걸렸다. 4시간이 걸렸다. 자, 뛰어간 거리. 요거를 구해라 이거죠. 자, 미지수 뭐 어떻게 세워야 될지 뻔히 보이죠? 자, 걸어간 거리를 x, 뛰어간 거리를 y 이렇게 세웁시다.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세울 수 있는 식은 x랑 y를 합쳐서 25km다 이거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시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자, x 킬로미터는 6km/sh로 걸어갔으니까 자, x 이동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이제 이동할 때 걸린 시간, 그 다음에 또 이동한 거리를 뛰어갈 때 속력 8km/sh로 나눠주면은 자, 각각 걸린 시간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합이 4시간이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자, 뛰어간 거리, 즉 y 값을 구하여라 이거죠. 자, 그래서 y-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x를 소거해야 됩니다. 6과 8의 최소 공배수 얼마지? 24. 그렇죠? 24. 그래서 24를 곱하면은
6, 2, 6, 6, 6, 4, 24, 4x, 그 다음에 3y. 24 곱하기 4니까 4, 4, 16, 96인가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25인데 뛰어간 거리, y 값을 구하는 거니까 x를 소거해야 되겠지? 4배, 4x, 4y, 100. 자, 빼세요. 자, 4x, 4x 사라지고 3y에서 4y 빼니까 마이너스 y 이퀄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y는 4km가 답이죠. 자, 이제 뭐 저런 건 좀 할만하지 않냐?